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가 4월 정정했습니다. 지금 6월 2주차인데요. 자, 5월 4주차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저점에 공략했었던 4개 종목들이 수익률이 아니라 상승률 합 플러스 119%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4개 종목들 공략해서 4개 종목에 좀 큰 상승파 등을 누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의 좀 갈림길에 좀 서 있는 상황에서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사는 방법밖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 돌파 매매해서 뜨거운 시세에 나는 거기 편승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고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승률이 높게 그리고 기간 보유했을 때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저점 매수 기회가 가장 좀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가장 좀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또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고, 많은 증시가 코스피 플러스 0.77%, 코스닥 0.34% 정도 강세 보이면서 좀 전방위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종목 추천의 시간이 아닙니다만,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 우리 증시를 씹어먹을 종목 하나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평화홀딩스 종목입니다. 자, 평화산업 종목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 화면 색깔을 좀 줄이고 기업 개요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기업 개요. 먼저 이제 평화산업의 최대 주주가 평화홀딩스이기 때문에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평화홀딩스도 같이 상한가를 최대 주주도 같이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의 차트를 큰 그림에서 놓고 보시면요. 자,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달 대선이 있었죠. 대선 당선되고 나서 본 종목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2중바닥, 3중바닥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 1,200원에서 주가가 3,600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년,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때 이제 수소차 관련된 공유경제, 수소경제 타이틀을 걸면서 수소차 정책주로서의 시세가 3배 정도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까지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박스권 횡보 1년 넘게 거치고 나서 오늘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그리고 거래대금 폭발했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번 이 뜨거운 시세가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주식시장에 좀 강하게 어필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은 평화산업의 종목에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본 기업이 2020년도까지 3개년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매출액은 3천억 정도가 기록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적자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실적의 증가가 있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24%의 1분기 매출액의 성장이 있었고요. 이는 평화산업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늘어났고,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라서 부품주들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이 지금도 7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올 가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드리면서 평화산업의 차트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1년 넘게 1년 6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폭락장이 이때입니다. 자,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고가를 오늘 뚫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이 1,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1차 1,800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 가능성 열려있다. 그리고 1,8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의 그 2차 목표가 저는 이제 2,100원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 잡아내신 혹은 상한가 잡아낸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린다. 이런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아직까지 이 대시세의 끝은 끝이 아닐 수 있다. 일단 오늘 정부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들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SK, 그리고 현대차, 효성, 그리고 두산이었나요? 자, 그 4개 대기업에서 이제 총 41조를 투자해서 2030년도까지 수소 관련된 기간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투여해서 그 수소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7월달 그리고 9월달 이런 일정들, 수소차 관련된 그리고 수소 산업과 관련된 일정들이 있으니 우리 7월달, 9월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 과거 수소경제, 공유경제 타이틀 걸고 주가 3배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첫 번째 대폭락 끝났다. 그리고 기간 조정 끝났다라는 신호탄이 오늘 쏘아져 내려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의 목표가 1차 1,800원 돌파하는가, 2차 2,100원 구간 돌파하는가 여부 확인하시면서 부분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고 위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의 추가 시세는 자율적으로 올해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저는 평화산업 종목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평화산업 종목은 매수하기 좋은 지점에 대한 설명 먼저 진행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거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산업은 실적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이오 종목들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폭발해요. 왜? 수소차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면 폭발했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12년도, 2018년도, 2017년도 5년을 주기로 정부가 미래차, 수소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밝히면 주가 폭등해요.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가 급등락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1,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이 1,000원, 1,200원까지 이 평화산업이라는 주식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바닥권 영역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저점 매수, 때려 죽어도 저점 매수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큰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그 매수 기회를 반드시 좀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또다시 주가가 3배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코로나 폭락장과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기 좋은 매수 기회를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주고 난 이후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대시세가 만들어진다면 자, 이 구간은 우리가 싸게 공략을 했었던 저가 매수자분들의 추가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고 미보유자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000원에서 1,200원 가격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1,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거 상승분 반납한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 1억, 10억만 불 차점이 왔을 때 저가에 싸게 담아서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상한가 플러스 알파 구간의 시세를 좀 안전하게 노려보는 기회를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산업 종목은 앞으로 언젠가는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이 과거에 매수하기 좋았던 그 매수하기 좋은 지점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 그 매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2,500여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10억만 불 매수 타점 자리를 주는 이런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기술적인 관점, 재무적인 관점, 청산가치적인 측면들, 공시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저가에 싸게 사서 씨앗을 뿌려두고 이렇게 주가 폭등하면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행복을 챙겨나가는 매매 전략을 반드시 좀 취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평화산업의 최대 주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평화홀딩스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홀딩스는 평화산업에 우리 대구에 위치해 있네요. 자, 대구 하면은 2012년도 아마도 보수 진영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평화홀딩스 자, 지금 64%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평화산업 종목도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의 큰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먼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정말 대시세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이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수소경제, 공유경제 타이틀을 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자, 3,000원짜리가 만원까지 3배가 폭등했습니다. 자, 폭등한 이후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 영역대에서 또다시 급등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이중바닥에서 또다시 시세 나오고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이탈했을 때 손절했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반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만 공략을 하면 반복적으로 큰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우리는 3,3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 조정받았을 때 싸게 물량을 바닥권 영역에서 좀 확보하는 매매 전략을 취해 나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최대 주주 한번 실적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지금 3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지금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기록하고 이번에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지난해 3월달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추가 시세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 평화홀딩스 종목은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오늘 이 추세 상단까지의 시세가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평화홀딩스는 평화산업이 올라가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것이고, 그 수소차 관련주의 모멘텀은 7월달, 9월달까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서의 유효기간 11월달까지 정부가 혹은 차기 대권 주자가 미래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을 때 그 주자의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요한 지지 구간 4,8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우리 이 추세 하단, 이 추세 상단 뚫어내면서 더 뜨거운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수소경제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10,000원 그리고 9,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선 4,800원 잡고 조금 더 롱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좀 분할 매도 대응하는 매매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3,300원 부근까지 빠졌을 때 싸게 물량 모아 나가시는 좀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고 하겠습니다. 자, 물류 관련주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한솔 이제 로지스틱스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한솔 로지스틱스 종목인데요. 자, 본 종목의 먼저 최대 주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000억 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총 약 1,400억 정도가 되고요. 최대 주주 한솔 홀딩스입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가 올라가면 그 상승 모멘텀이 우리 최대 주주인 한솔 홀딩스에게도 넘어갈 여지가 있다. 한솔 홀딩스 종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홀딩스. 자, 한솔 홀딩스의 이제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자, 2,000억인데요. 자, 아까 우리 한솔 로지스틱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솔 로지스틱스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추가 시세 만들었을 때 이 수혜는 주주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주주 6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솔 홀딩스가 2순위 종목으로서의 시세가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일단은 한솔 그룹주의 물류 사업을 담당해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과거에 분할 상장 이후에 5,800원까지 대시세를 만들었다가, 자,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우리는 추세가 꺾였을 때 절반 매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한가 캔들의 종가를 이탈했을 때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무너지고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고 별 볼 일 없는 구간에서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게 된다. 자, 5,800원짜리 주가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지옥의 구간을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지금의 구간,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일단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5,100원 구간을 앞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시고, 5,100원 5,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나는 전량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미리미리 잡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본 종목이 과거에 5,800원 구간까지 올라간 과거력이 있으나 지금은 추격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리시는 구간, 자, 직전의 고점 영역대 뚫어내면 10,000원 갈 거야, 20,000원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의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자, 과거에 2015년도에 잘못 물렸으면 이번에 6년 만에 탈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은, 자, 6년 만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나의 평단가가 되돌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5,800원 구간까지 내 평단이 오면 물량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이 거래량 터졌던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 시세가 나올 거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기서 사야죠.
자, 과거 상승분은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에 못 사셨다면 지금은 반드시 철저하게 분할 매도 5,800원까지 진행하셔라 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밑으로는 5,000원, 5,100원 구간 이탈하면 전량 매도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이제 상한가를 이제 들어 올렸는데요. 자, 들어 올렸는데, 자, 밑으로 분봉상 4,900원, 4,950원 구간까지만 마지노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추가 시세 기록했을 때 5,100원, 5,000원, 4,900원, 4,9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 이탈 시 반드시 전량 청산함으로써 수익권, 행복 혹은 내가 추격 매수 진행하신 분들도 조금의 손실에서 좀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의 캔들입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종목이 2021년 2월 17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날 9% 시세를 기록했지만 종가 마이너스 14% 기록합니다. 13% 기록합니다. 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가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상한가 캔들에서 익절선 혹은 평단가 혹은 손절선 대응을 했다면 우리는 4,200원에서 2,900원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30% 넘게 빠지는 이 낙폭을 사전에 피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예방 대응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린 지지선 대응이 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옥의 맛을 맛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4,900원, 4,950원, 5,000원, 5,100원 가격대 반드시 좀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쿠팡 관련주, 물류 관련주로 장중에 좀 시세가 나왔던 KC, TC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의 차트는 조금 다이나믹합니다. 자, 쿠팡이 나스닥 상장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11,500원까지 폭등했고요. 과거 상승분 반납한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반복적으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 종목 어디서 매수해야 됩니까를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최소한 주가가 5,900원에서 6,700원 구간까지 빠졌을 때 우리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좀 공략해 나가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6,000원과 7,000원 부근, 이 추세 하단 영역대가 매수하기 좋은 단기 매수 구간이고요. 지금의 구간은 이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9,000원 그리고 11,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과거의 주가 폭락한 과거력이 있다. 즉 지금의 구간 위로는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대응하시기 적절한 구간이고요. 지금의 구간은 조금 더 빠졌을 때 싸게 박앤세일 6,000원에서 7,000원 구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 상승 구간에서의 청산 기회에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쿠팡 관련된 이슈로, 물류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건의 이동, 해상 물류, 그리고 항공 물류에 대한 사업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택배를 보낸다, 쿠팡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된 택배를 누가 보낼 것인가? 쿠팡이 보낼 것인가? 아닙니다. 물류 관련된 업체들이 결국에는 하청을 받아서 그 택배를 운반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종목들도 수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슈팅 메커니즘으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본 종목이 좀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라기보다는 작년에 1,500원짜리가 이미 오를 만큼 올라간 구간에서 이 구간 자칫 잘못하다가 꼭대기에서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0%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을 주요한 일봉상의 추세 하단으로 보시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에 누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KCTC의 종목의 재무제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21% 늘어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7%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8배 가까이 이미 폭등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쿠팡 관련된 이슈로 쿠팡 관련주로서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추격 매수 X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은 저는 이 종목, 과거 차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종가 영역대, 6,900원 구간을 우리 마지노선 잡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시가 7,200원 구간, 6,900원에서 7,20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9,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을 최종 목표로 분할 매도 청산기에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세미시스코 종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시스코 종목이 오늘 장 막판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자,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갑자기 이제 둔갑이 됐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이었는데 막판에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엊그제 우리 수요일자 욕심부리지 말고 박수 치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첨언을 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5월 31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단가는 14,7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1분기 실적 미비하다. 이 종목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없고요. 두 번째, 자, 공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세미시스코가 5월 31일자 냈었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아직까지 이 계약금 31억 원만 지급이 된 거고요. 잔금 280억은 6월 30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즉 최대 주주 변경이 아직 최종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계약금 30억만 걸었는데 이 30억을 날린다 할지라도 세미시스코 종목이 8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누군가는 30억 이상의 수익을 났기 때문에 이 30억 계약금 날리고 계약 안 하는 사태도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안 한다가 아니라 천재지변의 확률로 나는 이 30억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30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 6월 30일 이 실질적인 280억에 대한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인수하는 단가 자 14,750원보다 주가가 오버슈팅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절반 매도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종가, 수요일 종가 자 오늘 수요일 종가 자 4만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추세 이탈하고 그리고 4만원 이탈하자. 오늘 마이너스 14%대 급락이 나왔고 다음 주 차익 실현 떨어진 결과는 대폭등의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대폭락 혹은 단기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매도세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26%면요 거의 상한가까지 간 겁니다. 상한가로 칠게요.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15% 구간까지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가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도 하루에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인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은 고가 대비 플러스 26%에서 마이너스 14%까지 하루 만에 30%를 초과하는 낙폭을 보였다는 건요. 매수세를 완전히 찍어 누른 캔들이다. 내일도 다음 주에도 이 공포의 낙폭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늘 고가의 추격 매수 진행하신 단타 물량들, 미수 물량들, 단타 물량들 내일 더 주가를 빼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왜냐하면 매도세가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출현을 하게 됐고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가 오늘 세미시스코가 아침에 4만원에서 44,000원까지 자 제가 4만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침에 4만원 지지하고 주가가 기적적으로 또다시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시가도 44,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가를 이탈했을 때 절반 매도하고 우리 4만원을 이탈했을 때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더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됐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우리 아침에 이 거래량 들어 올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그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거는 이 거래량 들어 올리면서 놀링을 치고 폭탄 돌리게 하는 과정에서 저가에 샀던 물량들을 고가에 누군가에게 던지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그 다음 주요한 지지 구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막판 들어서 자, 전일자 상한가까지 이탈하는 종가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전일자 시초 갭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 거래량마저도 무시하면서 이 구간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주요한 지지 구간 3만원 구간으로 3만원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자, 3만원 구간 이탈 시 추가적인 비중 조절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면서 자, 세미시스코 후발주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세미시스코 후발주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4만원 구간 지지선 대응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다행이고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3만원 구간 현재 구간에서 3만원 구간까지 열려있다. 이 구간 지지받는 여부 다음 주
네, 유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급등주 추세가 꺾이고 시가 이탈하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전일자 상한가 이탈하면 전량 매도해야 이렇게 대폭락의 낙폭을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다.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HLB 파워 종목 보고와도 했습니다. 자, 본 종목도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 급등 후 이거래일 차익 실현 떨어졌습니다. 자, 공시 내용들을 보면요. 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의 한 주당 가액이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누군가가 260억의 대규모 돈을 써서 인수한다는 건데, 잔금 지급 날짜가 6월 30일, 7월 30일입니다. 자, 중도금 52억 원, 6월 30일까지 납입되는가, 그리고 7월 30일까지 184억 원의 자금이 잔금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들이 인수하는 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밑으로 1,300 정정하겠습니다. 자, 2,13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지금 기술적 눌림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중도금 그리고 잔금 납입 이슈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드리면서 저는 오늘 상담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코스피 지수 신고가 갱신을 기원하면서 주말 연휴 충전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